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온라인 계약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내서 이제 좀 적응이 됐나요? 오늘도 또 집중해서 같이 3, 4교시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에 대해서 배웠지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그림 그리고 안에 내용 소기관들 알고 또 필기한 거 사진 찍어 올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친구들 사진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네, 남학생들도 정말 필기를 열심히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보니까 막 여기 뭐 3반의 서윤성 학생은 진짜 남학생인데 선생님보다도 글씨를 더 잘 써서 막 소름 돋았고 뭐 여학생들도 원래 잘하지만 뭐 7반의 서연이 학생은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문제 이거 마지막에 풀어준 것도 이렇게 다 섬세하게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선생님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준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5반의 예진이랑 7반의 서원이 학생은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오늘 배운 내용을 노트로 정리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일 것 같다. 여러분 지금은 좀 쉽지만 이게 양이 쌓이다 보면 꽤 많아서 또 까먹을 수도 있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노트에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리로에 또 소감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적어달라고 했는데 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여기 민성이 학생이 뭐 세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수업하면 정말 매우 벨이 잘 될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뭐 중학교 때 조금 배웠던 건데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되게 알찬 수업이었다. 500배 현미경으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 그 다음에 그냥 외웠던 것보다 왜 식물세포에 엽록체랑 세포벽이 있는지 이해하고 나서 공부하니까 더 좋았다. 그 다음 비유로 설명해 주니까 또 좋았다. 그래서 뭐 여기 핫도그의 케찹 동전 아주 잘 기억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좀 집중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과서 하니까 좋았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궁금한 점이 또 몇 개 올려준 친구가 있어갖고 7반 나연이가 동물세포, 식물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안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지요. 과학자들이 엄청 굉장히 자세한 현미경을 개발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마이토콘드리온 뭐 해가지고 여기 핫도그에 케찹 바른 모양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얇게 돼 있고 이렇게 동전을 쌓아놓은 듯한 식물에만 있는 엽록체가 되겠고 여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이동해주고 소포 왔어요 하는 소포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실제로 딱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전자를 쏴가지고 전자가 그거를 이렇게 그 물질에 부딪히고 나서 반사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한 전자현미경 사진이에요. 몇 천만 원짜리.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되면 뭐 여기에 점보다도 더 작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또 이렇게 한번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이 여기 보경이가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나요?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아까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죠? 그럼 그 에너지가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일까? 보경이 아주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잘 찾아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내죠. 이 에너지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은 음식, 포도당, 유기물을 쪼개서 에너지가 나오면 이 에너지를 ATP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이 에너지가 여러분 여러 다양한 생명활동에 쓰이게 돼요. 근육운동, 능동수송, 물질합성, 발광, 발전. 여기 물질합성이 아마 요 단백질 만드는 게 여기 물질합성에 쓰이겠죠. 선생님이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뇌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것도 이 생명활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나면 당 떨어진다 하는 이유가 이 메커니즘에 의한 것입니다. 네, 너무 잘했고요. 친구들 뭐 숙제 올리는 거나 이런 거 소감
이렇게 뭐 질문 자세히 써주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탈 수 있게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간단하게 다시 복습해 볼까요? 이 세포는 동물 세포일까 식물 세포일까? 네, 그죠. 식물이죠. 색깔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모양과 이 안에 있는 구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A, 가운데 동그란 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 핵. 자, B는 이 핵 주변에서 얇은 막 주머니 모양으로 돼 있어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날라요. 소포 왔습니다. 네, 소포체가 되겠고요. C는 자, 여기 보면은 이 녹색으로 맞추면 안 돼요. 동전을 쌓아 올린 듯한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염록체, 광합성이 일어나죠. 여기서 이제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다음에 D, 점점점 뽀송뽀송뽀송뽀송. 여기서 실제로 DNA 정보를 전달받아서 여기서 뭐를 만든다? 단백질을 만들고 이 장소가 뭐다? 리보솜. 그렇죠. 그 다음에 E, 제일 바깥에 있어서 세포막을 단단하게, 세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지지해주는 곳을 우리가 세포벽이라고 하죠. 선생님, 이거 세포막은 아니에요? 아, 세포막은 요 안쪽에 있는 거예요. 식물세포의 경우 세포막 바깥쪽에서 세포막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것을 세포벽이라고 하죠. 그 다음 F, 이거 진짜 핫도그에 케첩 바른 모양이다. 자,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유기물을 분해해서 미 6글자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요 그림 같은 거. 그림은 어떤 형태로든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서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다음 장 148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오늘 배울 내용 굵은 글씨만 먼저 잠깐 보면 세포막, 선택적 투과성, 확산, 삼투 뭐 요런 단어가 계속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막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세포막. 우리가 세포를 자세하게 관찰해서 더 현미경을 확대해 봤더니만 얇은 막인 줄 알았더니 이 세포막이 이렇게 그림이 생겼대요. 세포막이. 아우, 징그러워요. 작년에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치 시루떡 중간중간에 고구마가 박혀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라고 비유를 해줬어요. 선생님도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세포막을 자세히 확대해보면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친구 한 명 그려줄게요. 안녕, 반가워. 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미안해. 동그랗게 머리랑 꼬리랑 되어 있어. 내 이름은 인지질이야. 성이 인이고 이름이 지질. 인지질. 내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 나는 두 부분으로 돼 있거든. 머리 부분이 돼 있고, 요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두 개가 있어. 머리와 꼬리로 되어 있는 인지질이야. 그냥 합쳐서 날 인지질이라고 불러줘. 머리 부분은 인, 꼬리 부분은 지질인데 인지질. 자, 머리랑 꼬리랑 약간 성격이 달라. 내 머리는 물이랑 친해. 물이랑 친한 걸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불러. 이게 수가 물수겠죠? 친하다. 물이랑 친한 성질. 친수성. 그럼 꼬리는 물이랑 친할까 안 친할까? 느낌이 안 친해요. 어떤 성질이라면 물이랑 안 친해요. 안 친하다는 걸 멀리 있다, 소원하다 이런 한자가 있는데 그래서 소수성. 꼬리는 물이랑 안 친해. 나는 사실 기름이랑 친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미끈미끈한데 여기 친수성과 소수성도 함께하고 자, 내 이름이 인지질이고 내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야. 세포막은 보면 내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친구들끼리 계속 일렬로 쭉 배열돼 있어. 인지질이 그냥 수백 수천 개가 쭉 있어. 근데 나는 사실 머리 부분이 물이랑 친하다고 했잖아. 근데 세포 전체가 다 거의 7, 80%가 뭘로 돼 있어? 물로 돼 있지. 물로 돼 있으니까 내 꼬리 부분이 숨을 데가 없네. 어디에 숨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렇게 뒤로도 이렇게 뒤집어서도 내 친구들이 있어. 안녕. 그러면 자, 이렇게 거꾸로 머리와 꼬리. 자, 머리 부분이 바깥에 물을 향하고
꼬리 부분은 안쪽으로 숨어져 있어. 서로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우리 세포막이야. 자, 요 사진에서 보면 내가 머리 있고 꼬리 있고 머리 있고 꼬리 있고 얘 이름이 인지질. 근데 인지질이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이다 보니까 한 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두 층으로 돼 있어. 2층으로.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고 해.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구마처럼 박혀 있는 건 단백질이야. 막 안에 있다 그래서 막 단백질이라고 한단다. 친구들 여기 필기해 볼까요? 세포막의 1번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이 두 개로 2층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다. 그리고 중간에 막 단백질이 있다.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과 막 단백질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세포막이 하는 역할은 얘네들이 꽉 서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 세포 안팎으로 그때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고 했지. 바로 산소가 요 안으로 쏙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줘.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살짝 구멍을 벌려주면 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가 바깥으로 나가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인지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너무 큰 물질, 고분자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단백질을 통과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쓰게 되지. 그래서 자, 두 번째 세포막의 기능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물질에 들어가고 나가는 걸 조절해주고 다른 말로 어떤 특정한 거는 들여보내고 특정한 건 내보내고 특정한 건 못 통과시키고 이런 거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 선택적 투과성. 여기까지 적었나요?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 그다음 인지질 하나 그려주세요. 인지질. 요 일장은 선생님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 자, 세포막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내부, 외부 사이에서 물질을 받아들이고 내보낼 수 있는데 주로 인지질과 단백질로 돼 있으면서 인지질은 아까 물이랑 친한 친수성과 꼬리 부분에 기름이랑 친한 소수성을 갖고 있다. 자, 세포 안팎은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지? 인지질의 친수성 부분이 바깥으로 배열되어 있어 수용성 환경과 접해 있고 소수성 부분은 안쪽으로 배열되어 있다. 선생님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와 같이 세포막은 요거를 밑줄 그어볼까요? 그 다음 문장을 여기부터 볼게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중간중간에 막 단백질이 박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막 구조로 인해서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서 물질의 이동이 다르게 일어나는데 이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즉 어떤 물질은 쉽게 통과하고 어떤 물질은 통과하기 어렵다. 네, 요걸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네, 요게 여러분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이고 머리, 꼬리, 인지질. 머리는 물이랑 친해, 꼬리는 소수성 기름이랑 친해. 보면 어떤 것들은 통과하고 어떤 것들은 튕겨져 나가요. 큰 것들, 튕겨 못 나가겠죠? 얘네들이 가만히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큰 거는 이렇게 막 단백질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걸 이제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나가고 세포막이 굉장히 유동적이죠. 그 다음에 신기하게 어떤 거는 얘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로봇 같아. 1차 조립되면 얘가 움직여서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지요. 자, 다시 그래서 보면 뭔가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이 이렇게 작은 분자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해요. 자, 통과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갈까? 산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산소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겠죠.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질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 자, 산소가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밖에 산소가 많고 안에 산소가 적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안에 있는 산소는 바깥으로 전혀 못 나갈까? 아니에요. 나갈 수 있지만 양이 어떨까? 여기로 나가는 양은 조금이고
여기로 들어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걸 확산이라고 하고요. 확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그냥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우리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가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것, 우리 방귀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런 게 확산이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세포막을 기준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확산이 되는구나. 물질의 출입의 원리가 1번이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의 농도가 다른 용액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거 똑같은 말이죠. 또 다른 용액이 있는데, 분자가 너무 커요. 너무 큰 거는 통과할 수 있다고 했나, 없다고 했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뭐 막 단백질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단백질도 없을 경우가 있어요. 여기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너무 큰데, 직접적으로 얘가 통과할 수 없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농도를 서로 맞춰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전체적으로 다 항상 뭐가 있댔죠? 물이 있죠. 물이 이동합니다. 자, 여기가 너무 많아갖고 짜. 여기가 짜. 여긴 싱거워. 근데 얘는 움직일 수가 없대.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면 전체적으로 농도를 맞춰줄까? 그렇죠. 여기 좀 싱거운 애들이 물이 이쪽으로 가주면 여기는 좀 농도가 좀 낮아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농도를 높여주겠죠. 거꾸로 그래서 물 분자가 이동을 해요. 세포막을 통해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아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직접 이동했는데 물질이 직접 못할 때, 이동 못할 때 물 분자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 삼투라고 합니다. 이 세포막을 경계로 삼투도 일어나요. 삼투는 좀 어려운데 한자가 뭐 스며들 사무칠 투, 뭔가 물이 스며들고 사무쳐서 이 투가 뭐 투명하다, 뭐 투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삼투가 되겠습니다. 요 삼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좀 단어는 어렵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목욕탕 갔다 오면은 손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적 있죠. 이게 왜 그런 거지? 맞아요. 바깥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이 들어온 원리가 바로 삼투입니다. 여기는 농도가 진해. 근데 여기는 물은 그냥 맹물이야. 그럼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분에 있는 이 세포소기관, 미토콘드리아가 막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농도를 좀 맞춰주려고 하면서 이 안에 물이 들어와서 손가락이 뺑뺑해진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삼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손 여기가 얇은 세포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포막으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 하리보 젤리를 여기 평소 사이즈인데 물 속에 넣어놓으니까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빵빵해지면서 이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삼투 현상이 일어났다. 선생님 찾아보니까 젤리를 이용한 삼투 실험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식물, 동물, 세포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옆에 페이지. 자, 요 가운데가 원래 있던 양파 세포입니다. 원래 양파 세포를 보면 세포가 아주 평화롭게 있었어요. 그런데 세포 양파를 어디다 한번 담궈보냐면 주변에 그냥 맹물에다가 담궈본 거예요. 물처럼 농도가 굉장히 낮은 곳에다 담궈요. 낮은 곳에다 담그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농도가 어디가 더 진해요? 여기가 너무 진하죠. 그럼 여기에 농도를 서로 맞춰줘야 돼.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물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합니다. 양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가 팽팽해진다. 어떨 경우? 처음에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데다가 집어넣었을 때. 자, 두 번째로는 그냥 똑같아요. 여기 안에 있는 데랑 세포랑 바깥이랑 농도가 똑같으면 세포의 크기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조금 주시해야 될 건 그러면 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OX? 아닙니다. 물이 들어와요. 그리고 물이 나가기도 해요.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같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일정한 겁니다. 네. 양은 들어오고 나가긴 하지만 그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굉장히 주변의 농도가 진한 데다가 넣어봤어요. 완전 소금물. 주변에 농도를 넣었더니만 이번엔 안에가 농도가 낮고 바깥에가 농도가 진하죠.
그럼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안에서 밖으로. 농도가 낮은 데서 바깥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세포가 안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물이 없어졌죠.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다. 여기 단단한 요 바깥에 있는 게 세포벽이죠. 세포벽은 움직이지 않아요. 크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근데 세포막이 안으로 쪼그라들면서 둘이 분리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양파, 식물에서 일어나는 요 그림이고요. 요 글씨도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어보세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까? 자, 식물세포인 양파세포를 암보다 용도가 낮은 용액에 넣어요.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 여기가 너무 짜죠. 세포가 더 안에 짜게 느껴지기 때문에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 부피가 커집니다. 그런데 식물세포는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서 팽창해도 터지지는 않아요. 그냥 뺑뺑해집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농도가 높은 곳에다가 넣었어요. 너무 바깥에가 짜. 그럼 물이 어디로 간다고요?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다. 네, 요 그림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마지막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동물세포예요. 동물세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적혈구가 되겠습니다. 자, 적혈구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헌혈하는 게 이 적혈구를 주는 건데, 뽑는 건데, 산소를 운반하는 뭐 그런 적혈구예요. 빨간색으로 돼 있다고 해서 적혈구. 구가 이제 세포란 뜻인데, 피 속에 있는 빨간 세포. 이런 뜻이에요. 자, 적혈구를 그냥 어디다 넣었냐면 그냥 일반 보통 용질에 같은 용액과 놓으면 나가고 들어가는 물의 양이 똑같아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데 바깥에 이번에는 농도가 낮은 용액, 농도가 좀 낮아요. 여기가 더 짜게 느껴져.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간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서 세포가 팡팡해져요. 팽팽팽팽팽팽 하다가 이건 동물세포니까 부풀어 오르자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농도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넣었어요. 이 세포를. 여기가 너무 짜.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바깥으로 가면서 적혈구가 쭈그러진다. 이런 표현들을 다 이제 1, 2, 3, 4, 5 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설명 보면 적혈구를 세포 안보다 낮은 용액에 넣으면 물이 과도하게 들어가 터질 수가 있고 반대로 높은 용액에 놓으면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적혈구가 쭈그러들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네. 실제 사진이에요. 좀 징그러워. 요게 이제 정상 적혈구고 여기를 진한 설탕 용액에 넣었어. 아우 진해. 그럼 물이 어디로 간다고요? 안에서 바깥으로 가면서 얘가 쭈그러들고요. 이번에는 증류수. 순수한 물밖에 없어. 농도가 0이에요. 물밖에 없으면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팡 터질 수가 있겠죠. 네. 이거를 실생활에서 이게 다 이제 삼투랑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물의 이동. 물이 얇은 세포막을 기준으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물이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하고 생활 속 삼투. 예를 들어 우리가 과일을 오래 보관하고 싶어요. 잼이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우리가 꿀이나 설탕을 이용해서 꿀이나 잼 설탕 쪽에다가 이 과일을 넣어놔요. 그럼 바깥이 엄청 농도가 진하죠.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간다? 안에서 바깥으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농도를 높이면 과일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과일 안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미생물도 얘네들 미생물이 수분을 잃어서 죽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삼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조금 더 여러분 이렇게 렌즈 끼는 친구들 렌즈 씻고 식염수 넣잖아요. 그 식염수가 사실 그냥 물 넣으면 안 돼? 왜 돈 주고 이거 1,000원, 2,000원 주고 사야 되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바로 우리 몸과 똑같은 농도를 맞춘 용액이에요. 한 0.9%의 그 농도, 소금물의 농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넣고 눈에다가 만약에 그냥 일반 물을 넣었다. 농도가 낮은 걸 넣었다. 그러면 물이 여기가 더 진하니까 빠져나가겠죠. 거꾸로 소금물, 엄청 진한 물을 넣었다. 0.9보다 조금만 더 높은, 굉장히 농도가 높은 걸 넣었으면은, 미안, 여기. 아까 물에다 넣었으면은,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소금물을 넣으면 이 눈 속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농도와 이 삼투 현상을 거꾸로 막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실제로 뭐 물로 세수하고 소금물로 세수했다고 해서 갑자기 눈알이 막 이렇게 터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게 이제 또 쌓이다 보면 또 눈에서 보호하는 기작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앞장에 안 한 거 있죠. 요거 화분 식물을 가지고 또 실험을 했대요. 그림은 식물을 키운 화분에 왜 이렇게 소금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 꼭 교과서는 참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실험을 해보는 거니까 자, 잘 자라고 있는 애한테 굳이 소금물을 넣었어요. 자, 우리 굳이 소금물을 넣으니까 주변이 짜겠죠. 여기 있는 주변이 짜니까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식물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수분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말라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물 잎의 상태가 변하는 까닭은 자, 소금물의 농도가 식물 세포질보다 높아. 그럼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뿌리 세포 밖으로. 생물 안에서 뿌리 세포 밖으로 물의 양이 더 많아서 식물이 시들게 된다. 어떻게 시들었어. 자, 다시 이 식물을 살리는 방법. 자, 그럼 식물 잎이 시들어 버렸을 때 물을 충분히 주면 다시 싱싱해진대요. 물을 주면은 바깥에 있는 물이 있고 여기가 이제 다시 진하게 느껴지겠죠? 그럼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너무 잘 흡수가 돼요. 너무 삼투가 잘 일어나요. 자, 그래서 물의 농도가 식물 세포질보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뿌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아 세포의 부비가 다시 팽팽해지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네, 잠깐 적을 시간 줄게요. 그래서 자, 물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은 그냥 순수 물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삼투 현상에서 잘 빨아들여요. 괜히 뭐 주겠다고 영양제 꽂아놓고 진한 것들 막 너무 많이 꽂잖아요. 그럼 너무 농도가 진해서 거꾸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식물이 죽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식물을 여러 번 죽인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것도 그냥 이제 단순한 우리 이해지만 또 굳이 또 이렇게 또 삼투와 여러 현상으로 또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뒷장 넘어가서 여기 이제 좀 약간 조금 더 심화 자료인데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아까 작은 것 산소, 이산화탄소는 직접 통과할 수 있어 확산될 수 있지만 뭐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친수성 분자나 칼슘이온 이제 친수성 분자는 여기가 이제 기름이니까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또는 이온도 이런 것 같은 건 또는 큰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통과하지 못한다. 막단백질을 이용하거나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요 스스로 확인하기 2개 풀어볼게요. 1번, 어떤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직접 통과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나? 2글자로 확산. 자, 2번째,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반대예요. 그리고 이거는 물이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2글자로 어려운 말, 투. 무슨 투? 삼투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고요. 옆에 페이지에 실험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계란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식초를 이 안에 부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껍질을 얇게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식초 냄새가 너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3분짜리 동영상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끝에 부분에 여기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2차 시 강의도 또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을 통해 세포막이 세포의 생명활동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거. 자, 좀 이따 볼게요.